네, 이틀 전 8월 1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 등록된 임대 사업자는 이 임차인들 들어와 있는 그 전세 보증금이 됐건 월세 보증금이 됐건 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 보험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710 대책 후속책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요 이제 개정안을 다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8월 4일 날 입법을 하고 11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마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 같은 경우 이제 5가지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에 폐지되는 유형들, 임대사업자 폐지되는 유형들, 4년 단기 임대 그리고 8년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 폐지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그 전에는 장기의 의무 기간이 8년이었는데 이제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가 됐을 때에는 말소된 이후에 2년 동안은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화 조항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그런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장의 직권으로 이제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이제 3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상세하게 이따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임대사업자는 4년은 아예 없어졌고요. 그리고 8년짜리, 그러니까 장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파트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등록을 할 때는 이제 의무 기간이 기존 8년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10년으로 연장이 되고요. 다만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 그 전에 등록돼 있는 기존에 등록돼 있는 그런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전대로 최소 임대 기간이 8년이라는 거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등록된 임대 사업자한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이제 모두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 보증 그러니까 가입하는 게 쉽다고 하면은 그냥 가입하면 되는데 가입할 때 이제 금액이 책정이 되고 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행 시기를 보면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18일부터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가입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8월 18일부터 새롭게 임대차 계약이 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꼭 가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가입하는 쪽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제 허그랑 그리고 이제 서울보증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 보증금의 보증 요율, 그 요율을 보면은 이 신용도와 그리고 부채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의 신용도도 좀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임대인의 신용도 그리고 임대주택의 부채 비율이 좀 적당치 않다고 하면은 이 지자체장이 이 이제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임대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한이 이제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임대 등록할 그 물건의 주택 가격 대비한 담보물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선순위 담보권과 그리고 이 보증금을 합한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세를 두고 있는 집들은 이제 대출이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 대비한 임대 보증금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증보험 요율을 좀 살펴보면요. 뭐 기사에서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 임대 보증금 기준으로 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매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채 비율과 그리고 임대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 요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집의 가격 대비한 전세의 비율, 뭐 60%, 80% 이런 비율과 그리고 그 임대를 놓는 임대인의 신용 등급을 따져서 이 요율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요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면은 2년인 거를 감안하면
여기 금액 나온 거에 이제 2배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뭐 2억 정도, 그러니까 2억 정도의 보증금이면은 20만 원대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이제 부채 비율을 60%로 잡고 신용등급을 1등급으로 잡았을 때 0.099를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0.099부터 해서 이제 80%의 등급이 이제 낮은 경우에는 0.48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제 요율은 아주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1, 2, 3, 4, 5, 6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6에서 7로 신용등급이 넘어가게 되면은 요율이 이제 다 거의 2배로 뛰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료가 이제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임대인이 100% 내는 것이 아니라 3대1 비율로 임차인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신용도에 따라서도 임차인들의 부담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서울의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 소형 아파트로 기준을 잡은 것은 사실 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이 면적 기준으로 그리고 뭐 기준시가 기준으로 좀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일수록 이제 임대사업자를 좀 많이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평수가 넓은 것들 그리고 가격이 아주 큰 거는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소형 아파트 서울의 이제 평균 매매가를 좀 봐보면 7월 기준으로,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은 이제 원룸 아파트나 뭐 1.5룸 아파트 같은 아주 소형, 그러니까 10평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4억 1천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넓은 전용 40에서 62.8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흔히들 말하는 20평 초반대 아파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4억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요율을 이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 4억인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이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가 되겠는데요. 부채 비율 60, 80, 100, 120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는 이제 전세금이 2억 4천 정도 되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억 2천, 전세금이 3억 2천인 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상 이제 부채 비율 100, 12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80% 정도가 이제 통상적인 걸 감안해서 요 구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4억인 아파트에 전세 가격이 3억 2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집의 요율을 살펴보면 신용등급에 따라서 8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가격은 지금 2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부채 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른 요율에 이제 2배를 해서 이렇게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6등급 정도의 요 정도 뭐 4억에 이제 3억 2천에 전세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임차인들도 같이 이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 뭐 40만 원 정도는 임차인도 부담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부분이 집값이 4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8억 정도의 내가 매매가의 그런 집을 갖고 있다 하면은 여기 한 2배 정도 이제 곱하시면 되니까 이 정도로 대충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료가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포인트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로 살펴보면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4억 정도에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이제 3억 2천 정도 있다고 하면은 1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육박하는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이제 거의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등록돼 있는 임대사업자 개수가 대략적으로 한 150
7만 채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한 70% 정도는 이제 소형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을 이제 봤을 때 이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값이 4억 원 정도이고 그리고 통상 부채 비율이 80%, 정세 비율이 80%인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해보면 2년간 부담해야 될 이제 보증 보험료는 85만 원에서 307만 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독은 11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도 이제 3분의 1 비율로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감안하시면은 이제 다양하게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고의 이제 뭐 400만 원까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400만 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100만 원까지도 낼 수 있는 임차인들도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당초에 조금 내놨던 부분이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허그에서 2020년 말까지는 이 코로나 여파로 이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 방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하가 된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내년부터 이제 시행하게 될 그 기존의 등록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내년도 이제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